자, open the hell gate. 자, 지옥문화 열려라. 우리 그래서 오늘은 영리병원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지금 최근 이제 더 기사화되고 있는 건데, 송도하고 제주에 영리병원 허용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해서 우리 인천, 송도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딱 바라보시면요. 자, 우리 국제병원 예정 용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송도 자유지역 내에서 우리 600병상 규모,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600병상 규모니까 600병상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세브란스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급 병원들이 이제 하나 먼저 해갖고 2015년 개원을 목표로 한답니다. 그래서 지분이 재밌는데, 지분은 일단 다이와증권 캐피탈 60%에다가 삼성물산 삼성, 앞서가는 삼성이죠. 빈틈이 없어요. 우리 촉촉하게 모든 곳을 적셔주는 삼성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일단은 뭐 하겠느냐,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 허용안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먼저 뭐든지 출발은 저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벌써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벌써 나오는 게 내국인 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외국인 거의 안 들어와 있죠. 예, 외국인 대상으로 이 병원 하면 영리 절대 못 채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전개됐던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육계에 있지만 여기 똑같이 외국인 전용 학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외국인 전용 학교 만든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없죠. 놀라운 학교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인만 다니는 이름은 외국인 전용 학교라는 놀라운 학교가 생겨났는데, 우리 그 우려를 밟지 말라는 얘기가 없죠. 우리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외국인 전용 학교다 이렇게 처음 나왔었죠. 그래서 외국인만 다니는 학교다라고 해서 그거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오는 논리 전개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만 다녀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국인 비율을 갖다 높여나가자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조금만 하자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막상 모집을 했더니 외국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국인 특수라고 그래야 될까? 맞다. 내국인 중 럭셔리한 사람들만, 럭셔리한 자녀만 다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돼버린 거. 우리 잘 기억하시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와 누구의 자녀가 거기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맨 처음에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보죠. 여러분, 영리병원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세계에서요, 민영 영리병원을 허용한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친구가 그렇게 이민 가고 싶어 한 나라.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 친구의 조국! 그래요. 바로 더 United States of America. 더 미쳐서 D인데. 아이고. 자, D. 아니, 더 해도 돼요, 요새 영어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미국 한번 가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바라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민영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뭐 물론 없는 뭐 조금씩 도입한 나라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도입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거 딱 바라보시면은 요거 우리 유학생들 한국 오면 어디부터 가요? 유학을 가봤어야지. 치과부터 뛰어가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병원, 물론 재벌 아들, 딸 말고요. 오케이? 요새 미국 등록금 비싸서도 힘들지만 미국 가서 일단 절대 못 가는 곳이 어디예요? 레스토랑, 클럽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럼요. 병원 아니겠습니까? 미국 병원 가면 죽어 나오는 거 알죠? 네, 특히 치과는 어때요? 여러분, 한국인처럼 치열이 고른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 딱 나가면은 외국인 딱 했을 때 한국인 구별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여자들은 코가 똑같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나 이게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딱 보면 쌍꺼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유전적으로 쌍꺼풀이 딱 나와 있는 게 우리 한국인의 특징 아닙니까? 코가 딱 오똑하고 치열이 골라요. 그럼 이건 한국인이에요, 100%.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면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국인 딱 이 우수한 유전적 혈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걸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딱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인들 보면 치열이 고르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 비용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 다 뭐예요?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치과부터 가잖아요. 예, 병원부터 가서 점검 다 하고 우리나라 와서 다 미국 유학 간 사람들도 미국에 다 이민 간 사람들도 다 뭐 합니까? 왜 이중국적 저렇게 좋아해요? 의료보험 아닙니까? 맨날 그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데 미국이 뭐가 문제냐? 물론 미국 의료기술 발달했습니다. 잔스 홉킨스 대학 유명하죠. 근데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바라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국민의료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비해서 의료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나라들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뚝 솟은 나라가 딱 하나 있죠.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요, GDP 대비 의료비가 16%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총 1,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60원을 의료비로 쓰는 나라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다 평균 따블이에요. OECD 국가 평균 잡아봐야 8%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OECD 국가보다도 낮은 나라예요. 한 6%쯤 됩니다. 우리도 이게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왜? 고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요, GDP 대비 16%예요. 그런데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미국 의료 제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건 이제 한번 좀 갔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가 나와야죠. 부자들한테 아주 좋은 의료를 해서 쓴다? 아,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은 요 비용이 도대체 뭐로 먹히느냐 이걸 한번 잡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좀 이따 도대체 왜 민영의료보험의 문제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리 시코 아주 유명한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모어의 여러분 대표적인 고발 프로그램 어떤 장면 나옵니까? 손가락 2개가 잘려가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손가락 붙이겠냐고 친절히 권유하죠. 그래서 요거는 8만 불, 요거는 6만 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뭐야? 8만 불짜리 붙이고 6만 불짜리, 요거하고 요거였구나. 그래서 요거 8만 불, 요거 6만 불. 근데 요 우스갯소리 나오는 거죠. 아마 약혼녀를 사랑했나 봅니다. 왜? 약혼 반지 끼우려고 요걸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료보험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 미국이고 민영의료보험이고 민영국의 민영의료보험의 뭐 장점이니 뭐니 난리치더라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GDP의 16%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나라가 됐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한번 생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우리 오해하시는 게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뭐 집안에 의사가 있어야지 뭐, 그죠? 도대체 집안에 의사가 있어야지 뭐 영리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죠? 집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사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집안에 의사 한 분하고 법조계 한 분은 딱 있어야죠. 그래야지 어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지. 그것도 없으니까 그 맨날 삶에 그냥 이제 그 삶이 그게 뭐예요? 집안에 좀 알겠죠? 의사 한 분하고 법조인 한 분은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또 공천 받으신 분도 한번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공천 받고 사무총장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국민 여러분 딱 해갖고는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영리병원이 뭐냐면요. 자, 우리 영리병원이 생각하면 뭐냐면은 이거야. 자, 우리나라 영리병원은 자, 병원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개인병원이죠? 이건 다 영리병원입니다. 예, 영리병원. 영리란 말이 뭐예요? 운영을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리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 그죠? 아버님이 의사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병원에서 돈 벌면 뭐예요? 병원에다 집어넣어요? 아니면 집으로 가져오세요? 집에 가져와서 우리 등록금도 내고 엄마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죠? 그런 병원이 전부 다 영리병원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냐? 예, 이것만 종합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재단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전부 다 뭐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병원에서 번 돈은 전부 다 주식을 통해서 주식회사처럼 개인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떡하죠? 돈 벌면 당연히 주주가 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돈을 벌더라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병원에다 재투자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건 삼성 주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번 돈은 다 반드시 이곳으로 재투자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고 개인병원은 다 영리병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논란은 뭐가 되죠? 이걸 영리병원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죠. 뭐를 영리병원으로 만들자는 거야? 네, 이거를 영리병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이 영리병원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무엇인지 한번 쫓아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리병원이 왜 논란인가 한번 가보자 이거죠. 자, 우리 언뜻 생각해 보시더라도 1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 병원까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공공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공재로 남겨둬야 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놔둬야 되는데 그런 공공의 영역까지 사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닥치면서 전부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국방의 영역까지도 우리 시장이 넘어갔던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러 갔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그 전쟁을 갖다가 어떤 영리회사가 우리 치렀던 대표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죠. 근데 자, 여기서도 딱 나오지만 병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리병원이 되는 순간 사실 우리 개인병원 가면 뭔가 좀 느낍니까? 예, 우리 개인 치과 딱 갔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왜? 보험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면은 보험 되는 것만 치료받고 올라오면 왠지 치과에 좀 미안하죠. 그런 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병원 갔을 때 제일 안 해주는 게 뭡니까? 발치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뭡니까? 발치 아니에요? 충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빨 많이 썩으셨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죠? 발치인데 특히 무슨 발치 잘 안 해줘요? 사랑니. 금방 나오잖아요. 개인 병원 가서 사랑니 발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피하죠. 개인 병원들이. 네. 그래서 사랑니 발치는 다 어디 가서 합니까? 종합병원 가서 하잖아요. 종합병원 가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 의료보험 지정당연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내가 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료보험 지정당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병원은 막 도망가죠. 의료보험 지정당연제인데도 왜? 돈이 안 남으니까. 무슨 병원이니까. 영리병원이니까. 하지만 종합병원 가서는 할 수 있잖아요. 왜? 거기는 무슨 법이니까. 비영리법인이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났을 때 저는 사랑니가 없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병원의 수익 극대화 방안을 위해서 할 때는 뭐예요? 환자 수 극대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의료 비용을 갖다가 뭐가 겠습니까? 많이 부풀리려고 하겠죠. 실제로 개인 병원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항생제 오남용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 대표적인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딥니까? 종합병원 아니거든요. 다 개인 병원이거든요. 제 친구도 의사입니다. 오케이? 집안에 없으면 친구라도 있어야죠. 그럼 친구 하는 말이 뭐가 됐습니까? 사실 감기처럼 우스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감기 약이 있습니까? 감기는 약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감기 가지고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건지 생각하지 말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초진 5천, 재진 3천이죠. 아주 값싼 저렴요. 그래서 감기만 걸리면 무조건 우리 뛰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체 환자 수의 60%가 감기 환자입니다. 환자 수에 병원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환자 2명이 오면 둘 중 하나는 감기 환자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의료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인데 유럽 국가 중에서는 안 해주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왜? 감기는 약이 없거든요. 감기가 무슨 약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에 무슨 약이 있어요? 그죠?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무슨 뭐 하는 거예요? 대증요법 맞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인 병원 가서 용한 개인 병원은 어디예요? 감기를 잘 치료하는 병원이 용한 병원이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감기를 잘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약을 진통제하고 이해가시겠습니까? 왕창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거죠. 네, 개인 병원이 무슨 병원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종합병원마저도 영리병원을 한다면 우리 한번 생활해보자는 거죠. 뭘 그렇게 크다랗게 생각해요? 지금은 특수하게 뭐가 돼야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 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자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죠. 그죠?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이 커다란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공의 영역의 분야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 민영의료보험이 민영병원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지정당연제라고 그랬죠. 지정당연제가 폐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영리병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시장에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 의료보험의 수가라는 말 있잖아요. 의료보험 수가란 말 자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을 시장에서 결정한다? 국가가 결정한다? 국가가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리병원이 들어섰다는 말 자체와 수가란 말은 성립하지 않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수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거죠. 영리병원에서 가격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시장이 결정해야 되죠. 양립할 수가 없죠.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진짜 문제는 뭐가 된다? 의료보험 지정당연제가 문제시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거꾸로 영리병원 만든 재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본 아까 무슨 증권 보셨죠? 걔네가 제일 먼저 못 때리겠어요. 그럼요, 재판 갈걸요. 이거 헌법소원까지 갑니다. 헌법소원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 돌이킬 수 없죠. 그럼 그냥 다 들어서는 거예요, 영리병원. 그리고 질 확률이 대단히 높죠.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왜? 영리병원 허용하면서 의료보험 수가를 놔둔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 영리병원이 뭐가 그렇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친구, 안보험 아버님, 어머님 들어드렸어요? 안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렸어요? 아유, 효자시래. 오케이.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집안은 암이 없어요. 우리 집은 태어날 때부터 항암적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독감에 약해,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이 말라리아에 약해, 말라리아. 그래서 말라리아 보험을 들고 싶은데 안타깝게 말라리아 보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순재 아저씨가 가입을 권하는 건 말라리아 보험이에요, 암보험이에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무슨 보험이다? 예, 암보험이죠. 말라리아 보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제가 나오는데, 민영,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 못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우리 친구한테 못 물어보죠?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못 물어보죠. 친한 사이라도 못 물어봐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라고 못 물어보죠. 우리 시청자, 어느 학교 나오셨냐고 물어보면 바로 기분 나쁘죠. 제가 절대 안 까먹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것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학원 딱 처음 나왔는데, S모대학을 나온, 서울대예요. 기분 나빠라. 서울 모델 나온, 모 지리 선생님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면접장을 딱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서울대학교 나온 모 여자 지리 선생님이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어느 학교 나오셨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분 나빠갖고. 근데 한국사에서 못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거꾸로 미국에서 뭘 물어본다? 미국에서 초면에 만났는데 이거 물어보면 대단한 신뢰입니다. 어느 의료보험 가입하셨어요?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결례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소득순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느 의료보험 가입했겠어요? 미국에 살았으면. 딱 나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았으면 전 아마 삼성 의료보험 같은 데 가입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은 뭐 LG 의료보험 가입하셨을 것 같으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뭐, 면목 삼동 뭐 이런 의료보험 이런 거 가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의료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영의료보험은 암보험은 만들 수 있지만 절대 독감보험은 못 만듭니다. 말라리아 보험은 못 만들어요. 조금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상호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 말, 오케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선생님이 암에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말라리아 걸리면 우리 선생님도 뭐 하실 수 있어요? 말라리아 걸릴 수 있죠. 이건 보험에서, 민간보험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걸릴 수 있잖아요, 독감이. A형 독감이 우리나라 쫙 번지잖아요? 사스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삼성이니 뭐니 다 망하는 거예요, 의료보험회사.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무슨 보험은 할 수 없다? 독감보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왜 민영보험이 돼서는 안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의료의 의료가 공용성을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병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저런 병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제는 암보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저랑 경제 공부하셨을 때 이런 용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런 표현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되느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에다 맡겨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횟집 가면은요, 자, 자연산 먹어야겠습니까? 양식 먹어야겠습니까? 뭐 먹어야겠어요? 자연산이 좋아요? 양식이 좋아요? 예, 그럼 횟집에 딱 갔어요. 자연산 시켜야 된다? 양식 시켜야 된다? 자연산 시킨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친구 자연산 횟집 얼마 가서 먹으셨죠? 그죠? 예? 착각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먹은 자연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회를 합치면요, 전 지구상의 자연산 회는 우리가 다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산 회가 얼마나 있다고. 아니, 다금바리 자연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 같아요. 우리가 진짜 자연산을 먹으려면 낚싯대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죠? 무슨 소리예요? 다 약식이래. 다 양식입니다. 왜 반성합니까? 당연하죠. 횟집 주인은 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연산과 양식을 구별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구별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이 횟집 주인이에요. 자연산 내놓겠어요? 양식이 내놓겠어요? 당연히 양식 내놓죠.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횟집 주인이. 자연산 있고 양식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거 팔겠어요? 이 사람 어차피 구별 못 할 텐데. 금방 나오는 거죠. 뭐? 양식 파는 거죠. 자연산 자기가 집에서 해먹고.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암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암보험이 딱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가보죠.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흡연자고, 이 사람은 비흡연자입니다. 누가 암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똑같은 비용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가입하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 괜찮아요, 열받아요? 열받죠? 그럼 보험회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둘을 구별해내야죠. 그럼 설문지 돌릴까요? 당신은 담배 피우십니까? 피운다고 써야 안 써요? 저도 건강검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데 저는 좀 사유가 달라요. 왜? 의사가 물어보더라고. 일주일에 며칠,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개인적으로. 의사가 딱 써있는데 이 의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설문조사란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며칠 음주하십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5일, 6일, 7일. 사실 저는 7일입니다. 근데 딱 옆에서 간호사가 쳐다보는 거야, 간호사가. 이렇게 쳤어요. 차마 쪽팔려갖고. 어떻게 매일 술 처먹는다고 어떻게 거기다가 설문지에다 고백을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똑같이 뭐가 되느냐. 안보험회사에서도 설문지 돌려서는 정확한 정보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안보험회사에서 왔으면 저 빵번이라고 쳤겠다. 일주일에 몇 번은 줄 아십니까? 빵번. 뭐 한 번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에 뭐 소주 2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소주 한 병이에요. 어쨌든 뭐가 돼요. 이 사회에선 그렇지 않고는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 거꾸로 이 안보험회사는 진짜 이 사람이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먹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무슨 상태? 건강 상태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강 상태 조사하는데 괜찮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비용이 되겠습니까?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민영의료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여러분? 했었잖아요. 독감은 예방 못한다니까요. 두 번째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얘기해 드릴까요? 미국은 여러분 모두 의료보험 있다 없다? 구경 의료보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도 구경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걸 메디케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메디케어는 뭐가 되냐? 미국에서는 65세가 넘으면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65세 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병원비가 비싸서 못 가다가 65세만 되는 순간 달려가자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해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근데 그전에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민영보험하고 메디케어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가자라는 거, 저 지금 송도 경제자유국에다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민영의료보험 하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솔직히 내놓고 못하는 거지 미국 쫓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하셔야죠. 왜?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요 행정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비용이라는 것이 그럼 뭐가 된다? 전체 의료비에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의료비에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메디케어는 2%입니다. 24%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간기업이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민간기업이 굉장히 저는 민간기업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 효율적일 수 있는 분야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간기업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분야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시장 실패예요. 정보의 비대치성 문제고. 근데 여기다 그걸 딱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딱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면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미국에서 민간 민영의 의료보험사가 행정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이 몇 프로다? 24%다. 엄청난 비용이죠. 사실 이게 2%대라니까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매년 200만 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산 원인의 50%를 차지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영리병원이라는 건 역시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왜 그러면 종합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안 만들었겠습니까? 병원에서 번 돈을 어떻게 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병원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뭐가 돼야 돼요? 사회 근간인 의료기술이 더 발전되고, 의료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100병상당, 그래서 100병상당, 병상이란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입원 환자 할 수 있는 100병상당 의료 인력을 바라봤을 때는 비영리병원이 몇 명이다? 522명이거든요. 근데 영리병원은 몇다? 352명입니다. 이건 참 당연한 거죠. 왜? 번 돈을 바깥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번 돈을 다시 투자하는 비영리병원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을 갖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닥터하우스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